야, 아이오닉을 타고 아이오닉 5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게 제가 계약한 아이오닉 5가 드디어 출고가 됐다 그래가지고 오늘 번호판 달고 최종적으로 결제 등록비 내고 찾으러 왔습니다. 이게 매트 골드 무광, 그 다음에 실내는 테라 브라운, 옵션은 그냥 사륜구동에 있는 대로 다 집어넣기는 했는데요. 전체 금액이 6,500 얼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친환경차 감면 그리고 보조금 해서 실제로 제가 계약한 금액상에서 지불한 게 5,0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드디어 출고를 받았습니다. 시세가 255만 원? 네, 지금 시세는 지금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감면 네. 받아가지고요. 감면 금액은 140만 원 되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고 잘해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흥분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형이 네. 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쪽으로 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비닐이 엄청 많네요. 너무 많아. 이거. 아이오닉 출고입니다. 아니 친환경차에 이렇게 비닐이 많으면 되겠어요? 친환경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제가 좀 나요. 비닐이 아니라 무슨 한지 같은 걸 붙여놓으면 안 되나? 이거는 조금 네. 그 다음에 요걸 떼야 돼. 이렇게 해서 아이오닉 5 출고 잘 받았습니다. 골드 매트 무광 확실히 좀 특이한 맛이 좀 있네요. 네, 골드 매트 무광의 아이오닉 5를 오토기어 스티커를 붙이고 타고 다니는 그런 차를 보신다. 바로 접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좀 보시면 손 흔들어 주시고요. 네, 커피라도 사겠습니다. 만나면요. 자, 그럼 여기서 출고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와 함께 전기차 라이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이오닉 5를 12일 운행을 했습니다. 12일 동안 600km 달렸네요. 굉장히 많이 달린 겁니다, 저는. 평균 장비는 정속 주행을 하니까 6km 정도 나오고, 제가 이용하는 패턴, 저는 이제 주로 VTL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순간 가속, 규정 속도 내에서 쑥쑥 이렇게 밟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쓰니까 2km 밖에 안 되더라고요. 킬로와트아워다. 전기차의 특징입니다. 전기차는 내연 자동차보다 이 전비, 배터리 살살 녹는다 그러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전기 모터가 워낙 리니어한 출력을 내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서도 스포츠 주행 순간적으로 할 수 있고요. 내연 자동차는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하고 최적 구간까지 가고 변속하고 이러느라고 시간 다 가. 이러면 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라든지 중미산 같은 데를 가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는 한 300m만 있어도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배터리가 살살 녹는 거죠. 장점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내연 자동차보다 더 편합니다. 고급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대단히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다루기가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주차장에서 에어컨 켜놓고 있어도 전혀 눈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많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시스템 온 상태를 유지해도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쾌적하게 에어컨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딸과 함께 차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딸이 아이오닉 5에서 차박하는 걸 학수고대를 했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에어컨디셔너를 작동을 해놓고 새벽 한 6시 반 정도, 그러니까 저녁 한 7시 40분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거의 12시간 가까이 에어컨디셔너를 작동을 시켰는데 배터리 소모량이 대략적으로 8%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80%에서 72%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소모량이 좀 적었어요. 왜냐면 이제 에어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약해지거나 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빠르게 돌거나 이러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전력이 소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차박을 할 때도 뭐 겨울철에 히터가 더 많이 소모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차박용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단점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장점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첫 번째 단점은 이 포지션이 좀 높아요, 차가. 배터리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게 제가 키가 181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불편합니다. 그러면 여성 오너들은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는, 살짝 이렇게 막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이렇게 딱 뻗었을 때 지면에 딱 닿으면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데 제 다리가 닿긴 닿는데 편안하게 안 닿아요. 그러면 오너 중에서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장이 작으니까 다리가 안 닿아서 이렇게 좀 살짝 깡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박을 할 때도 보면 이 뒤에 이렇게 폴딩을 시켜놓으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트렁크하고.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헤드룸 공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꼿꼿이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박할 때 약간 좀 불편해요. 요게 구조적인, 다른 전기차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밑에 플랫폼으로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또 최저 지상고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EV6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어떻게 나올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넓어요. 컴팩트 사이즈란 말이에요. 투싼 정도예요. 아반떼 정도 크기인데 그 정도 차에서 예상되는 회전 반경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뭐 그랜저에 해당하는 준대형 세단의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어서 돌 수 있겠는데 하는데 못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만족감이 저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서 갠 뒤에 구름을 그 화면에서 보면 액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화질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차의 번호도 보이고 굉장히 그 OLED 해상력 뭐 또 다 좋습니다. 또 60프레임으로 끊김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리감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걸 사용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세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거리감은 좀 이제 그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케바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지적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트렁크가 좁아요. 이것도 이제 차고가 높아서 생기는 문제고 뒤에 그 루프가 반드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쿠페 형태로 살짝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그리고 또 배터리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으니까 이 힐하우스 이렇게 좀 돌출부도 있어서 큰 짐을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원활하게 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 물론 뭐 폴딩을 시켜놓고 앞자리만 쓰게 되면 큰 공간이 나오긴 합니다만 2열 시트를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좀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작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내 공간을 워낙에 넓게 빼놔가지고 이 트렁크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게 단점인지 단점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도어가 열려있을 때 너무 티가 나. 이게 자동으로 이제 열었다가 운전자가 멀어지면 잠깁니다. 그런데 설정에 따라서는 안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내려놓고 누르고서 잠궈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면은 안 잠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저 차 문 열려 있는데 라고 너무나 쉽게 구분이 되니까 혹시나 정신이 저같이 좀 오락가락해서 없는 분들이 문 열어놓고 가게 되면은 외부 침입을 좀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된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도 내가 문을 안 잠궈놨는데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그렇게 놓고서 나갔다가 나왔는데 내가 문을 안 잠궈놨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 안에는 이제 그램 노트북하고 아이패드가 들어있었는데 멀쩡히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게 참 좋아요. 그 유럽 같으면 금방 바로 없어지지.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모니터에서 뭐 별로 할 게 없다라는 거. 이걸 뭐 LTE 모듈이라도 모뎀이라도 좀 넣어놓고 심이라도 하나 박아 놓으시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넷플릭스도 좀 보고 뭐 그럴 텐데 이게 화면 12.3인치 화면을 그냥 세워놨을 때는 그닥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도 그 화면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나오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 테더링을 해서 연결을 해서 하면은 되긴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다가 딱 심어놓고 자동차 내에서 이게 거주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전기차가 그 자체 내에서 컨텐츠를 좀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왓챠 뭐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아케이드 게임 같은 정도는 지금 들어가 있는 MCU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놓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에서 대결하려면 노트북을 쓰거나 아이패드를 써야 돼. 내 입맛대로 하려면. 이게 전기차로서 소프트웨어, 전자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성숙이 안 된 거죠. 초창기 전기차를 구입하실 때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는 이제 PC 관련된 기능과 소프트웨어, 전자적인 어떤 뭐 컨텐츠 소비 재생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배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차에서 시동을 걸어놓고서 얼마든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몇 시간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현이 돼야 되는데 아이오닉 5에는 그게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 현대도 생각이라는 걸 할 테니까 한 2, 3년 내에 그걸 만들어 놓을 거예요. 2, 3년이 뭐예요? 아마 내년 정도면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모델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나 같은 사람 뭐가 돼? 응,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아이패드 보면서 내가 아이패드가 200만 원짜리야 그러면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단점 위주로 한 6가지 정도 뽑을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이제 억지로 뽑아야 되는 단점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확실히 느끼는 건데 전기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잘 만든 내연 자동차보다 편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좀 더 잘 작동하는 느낌이에요. 모빌아이의 IQ3에서 IQ4로 넘어간 것 같은데 각도가 좀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도 제동을 잘 걸고요. 거리, 디스턴스를 잘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선 변경 정확도도 좋아요. 이게 전기 모터의 리니어하고 또 인버터에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조작 편의성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자율주행 칩셋이나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의 결과인지 아니면 두 개가 다 합쳐진 결과인지 요거를 완벽하게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내연 자동차에서 구현되는 HDA2보다는 훨씬 더 신뢰감 있고 작동 잘 되고 약간 더 믿을만 하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토파일럿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85%에서 90%까지 근접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테슬라 오너분들이 화내실려나? 아이오닉 한번 해보세요. 그 HDA2가 내연 자동차에서 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토파일럿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 우위가 있냐면 그래픽이 그냥 다 네모네 차들이. 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이제 트럭은 트럭, 사람은 사람, 뭐 이렇게 자동차면 세단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그냥 큰 네모, 작은 네모, 중간 네모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실은 감성적으로 이거 수준이 좀 이런 평가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UI들을 많이 좀 보완하시고 하시면 좋은 평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HDA2가 그 정도 한 85%에서 90% 정도 올라와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자동차가 이제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관련된 JV도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 4단계 레벨 4를 제한적으로나마 시행을 한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SD와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반을 앞으로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이오닉 5는 총평을 해보자 보면 더 운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대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 테슬라를 능가한다기보다는 테슬라를 견제하는 업체로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앞으로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줄줄이 나오겠고 제네시스 EV도 생각보다
이게 완성도가 높다라는 게 뭐냐면 제네시스가 제가 처음에 제네시스 GV80이나 G80을 처음에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내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차고라든지 전반적인 디자인들이 전기차를 어느 정도 혼용할 수 있게 기획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기차 파워트레인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공유를 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 GV80은 요 모델을 개발을 하고 내연 자동차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이제 전기차까지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EV로도 운영을 하겠다. 그 설계가 녹여 있고. 그래서 인테리어도 그래요. 저희 쪽이라서요. 네, 인테리어도 보면 실제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전동화를 시켰을 때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제네시스 시승기에서 서두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일부 리뷰들을 보면은 상당히 잘 조화가 돼 있고 생각보다 고급스러우면서 전기차의 장점이 잘 담아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7월 말이죠. 제네시스 EV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제네시스 전동화까지 생각을 해서 내연 자동차지만 그 비슷한 중간점에서 아마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 그건 시승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출고를 해서 저희가 한 2주 약간 안 되는 과정에서 제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봤을 때 단점은 지금 말씀드렸던 한 6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차 출고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